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을 주제로 하는 8월 월간 S4하나 세 번째 세션, 지능형 기업을 넘어 지속 가능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지스틱스 세션 발표를 맡은 이민준입니다. 이번 세션은 SAP S4하나가 로지스틱스 영역에 있어 어떤 혁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주요 혁신 방안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하반기 S4하나 2022 릴리즈에 앞서서 현재 마지막 릴리즈 되어 있는 버전인 2021 버전에서는 어떠한 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졌었는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스 영역의 주요 혁신 방향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루션 커버리지 확장, 그리고 지능형 프로세스 및 분석 모니터링, 그리고 오늘의 특집 주제이기도 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드리는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솔루션 커버리지 확장 개념입니다. ERP 코어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ERP 밖에서 관리되던 기능들이나 산업 특화 솔루션 같은 기능들이 코어인 S4하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LOB 솔루션들까지 S4하나에 익스텐디드 되는 형태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더 확장된 솔루션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업무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더 탄탄하고 유기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S4하나가 2015년 출시된 이후로 매년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 될 때마다 꾸준히 S4하나의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RM이나 SCM, SRM 등 기존 ERP 코어에서 제공되지 않던 기능들의 일부 또는 전체가 S4하나로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ERP 코어의 기능으로 병합되거나 혹은 이제 별도 인스턴스 분리 없이 활성화만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LOB 솔루션의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기존 CRM의 영업활동 또는 서비스 관리 영역이 S4하나 요거는 1909 버전부터 ERP 코어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관리부터 이 사후 서비스까지 엔드투엔드 영업 프로세스를 처리하실 수가 있고, 또 데이터의 가시성을 또 확보하실 수가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시스템 운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별도의 CRM 구성이 아닌 S4하나 내에 애드온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ERP와 CRM을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매 영역입니다. 구매 영역에서는 주요 전략적 자재에 대해 거점 또는 본사에서 통합하여 구매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센트럴 프로큐어먼트 프로세스를 제공드립니다. 회사에 여러 법인이 존재를 하고 각 법인들이 별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인별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통합 구매를 위한 데이터 연계에 대하여 사전 정의된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센트럴 프로큐어먼트를 통해 각 법인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구매 정보를 중앙 허브에서 확인하고 소싱 계약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된 전 시스템의 통합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 허브 시스템에서 이 피오리 앱을 통해서 보다 더 쉽고 가시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SCM 영역의 케이스입니다. SCM 영역 케이스에는 EWM과 TM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의 SAP ERP, 즉 ECC 버전에서 ECC 버전의 LE 모듈에서 관리되던 이제 기능이 고도화된 것인데요. 배송 관리는 TM, 그리고 창고 관리는 EWM이라는 솔루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EWM과 이제 TM은 고객사의 물류 운영의 형태나 어떤 물동량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S/4하나의 임베디드 된 형태의 EWM, TM으로 구축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별도의 사이드카 형태의 별도 인스턴스로 구축하시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객 수주 생산 하에서의 사양 관리 기능 구현을 위한 S/4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스 어드밴스드 베리언트 컨피그레이션 AVC라는 기능입니다. 기존 버전 ECC에도 사양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는 있었지만 S/4하나로 넘어오면서 더 최적화된 기능과 성능을 제공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출시된 AVC라는 기능인데요. AVC의 특징이라면 제품의 연구, 개발 단계부터 판매, 생산, 구매, 그리고 품질, 원가 같은 전 영역에 걸쳐 기존 ECC보다 또 확장된 사양 중심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셋 GUI 화면 트랜잭션이 아닌 피오리 앱을 사용함으로써 구성형 자재의 견적이나 판매 오더 생성에 있어서 더 발전된 형태의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화면에서 구성형 자재의 하위 구성품에 대한 옵션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입력된 옵션과 동일한 사양값을 가지는 제품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일치하는 제품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시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고객이 선택한 옵션에 따른 가격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AVC와 연계된 더 강화된 가용성 관리, SAP S/4하나의 어드밴스드 ATP, 이거는 AATP라고 하는 기능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별 할당 수량과 가용성 관리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조직 및 AVC에서 선택한 제품의 옵션 사양별로 더 세밀한 기간별 할당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품 복잡성이 올라가고 높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제품 할당 레벨에서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문 통제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시고 주문에 대한 가용성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산업 특화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ECC 환경에서는 산업별로 특화된 프로세스와 기능들이 25개 산업의 인더스트리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죠. 이것들을 고객의 산업 특성에 맞게 애드온으로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처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특정 기능들이 다른 산업에서도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애드온 솔루션이 아니라 S/4하나 코어의 기능으로 병합하여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S/4하나 코어로 편입된 그 인더스트리 솔루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모든 분들이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 이 자재 코드 길이의 확장입니다. 기존의 조립산업 특화로 제공되던 확장된 자재 길이 기능이 S/4하나에서는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되면서 자재 마스터의 데이터 타입 자체가 기존 18자리에서 40자리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고객사에서 원하는 대로 이 40자리 안에서 자재 길이를
정의하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SAP의 재고 수량은 조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회사 코드, 플랜트, 저장 위치별로 이제 구분 관리가 가능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배치 레벨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S/4하나에서는 추가로 이 세그먼트를 기본 구분 단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나 원산지, 품질 등급과 같은 여러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정의하시고 재고 수량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솔루션 커버리지 확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 지능형 프로세스와 분석,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S/4하나에서는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최신 기술, 그 지능형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AP의 지능형 시나리오들의 구성 요소는 머신러닝, 예외 상황 처리, 자동화, 챗봇 같은 신기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ERP 코어, 로지스틱스 영역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이러한 기술 요소들과 결합이 되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이미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주요한 예측 정보를 제공드리면서 또 AI, RPA, 그리고 상황 처리 이런 기술들을 통해 사용자가 더 손쉽게 업무를 처리하고 예외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분석 기능 또한 S/4하나의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인사이트 투 액션이라고 말씀드리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단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생 가능한 이슈를 사전에 예측하고 인지해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이슈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석 앱도 같이 존재를 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관리 쪽의 내용입니다. 영업관리의 주문 처리, 판매 오더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데스크탑에서 셋 구이에 좀 복잡한 화면을 사용하여서 판매 오더를 생성하고 관리를 하셨다면 이제 S/4 하나로 넘어오면서 피오리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좀 더 간편하게 주문을 생성,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엑셀 업로드 기능을 표준으로 제공드려서 판매 오더를 대량으로 생성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PDF와 같은 전자 문서로 고객의 발주서를 받는 경우에 머신러닝이나 OCR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판매 오더를 생성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발주서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판매 오더 요청이 생성이 되는데 이와 동시에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BTP의 문서 정보 추출 서비스를 통하여 텍스트를 인식하여 추출하고 또 머신러닝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판매 오더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 오더 요청이 업데이트가 되고 밸리데이션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판매 오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단에서 메일로 수신한 발주서를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해서 시스템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지만 RPA를 적용해서 사용자의 개입 없이 문서의 다운로드, 업로드 역시 자동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업 측면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견적을 생성하고 여기 송신한 후에 이 견적이 후속 주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영업 담당자의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총 견적 금액 중에 이미 후속 주문으로 연계된 금액은 물론 보실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주문으로 연계될지 예측하여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업 담당자는 예상 판매 주문량을 사전에 확인 및 대비하여 결품 및 납기 지연 같은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황 처리 기술이 적용된 시나리오입니다. 시스템에서 공급업체가 확인한 납품 예정 수량이나 입고 수량이 오더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구매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즉시 이 부족 수량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함으로써 납품 지연과 이로 인한 생산 계획 조정과 같은 후속 이슈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족 수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체 공급 가능한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슈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SAP S4하나에서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내장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 앱을 통해서 업무별 KPI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조건에 대한 이 통합 뷰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당연히 집계 요약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분석 결과치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이 분석 결과의 분석 대상이 되는 원본 문서나 그 기준 정보까지 드릴 다운 하여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분석 앱에서는 이미 발생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 예측 데이터를 함께 제공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그 예시가 이 재고 회전율 분석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리포트 차트를 통해서 지난 과거 1년간의 과거의 재고 회전율은 물론이고요. 머신러닝 기반의 미래 예측 분석을 통하여 향후 3개월치의 재고 회전율 예측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고관리 담당자는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전율 분석 리포트를 의사결정의 미래 구간까지도 참조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어지는 마지막 SAP 로지스틱스 영역의 주요 혁신 방향 그 마지막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특집 주제이기도 한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SAP의 다양한 이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한 솔루션들이 SAP S4HANA 코어와의 연계를 통해 ESG 지표 관리에 필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 갈 수 있고 이렇게 추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추가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ESG 영역의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과 ERP 코어 영역의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어 영역에서 집계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ESG의 운영 솔루션에 반영하고 또 그 내용들을 다시 코어 영역으로 반영해서 규제 준수에 대한 내역 확인이나 안전 작업 지시에 활용하는 등 ESG 운영 관점과 S4HANA와의 연계 커버리지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후 세션에서 다뤄질 그 SAP 프로덕트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EHS 안전 환경 보건, PFM이라는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하여 S4HANA 로지스틱스 코어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간략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에 대해서 구매, 입고, 사용, 제조, 판매와 같은 물동 영역의 핵심 ERP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유통량을 추적, 관리하는 이러한 솔루션인 프로덕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입니다. 코어 영역의 주요 마스터 데이터인 자재 코드, BOM과 연계된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동 영역의 자재 이동량을 집계하여 화학 물질에 대한 추적 및 한계치를 관리하고 또 그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코어 영역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시 규제 준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4HANA 세일즈 오더를 조회하는 화면에서 프로덕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에서 수행한 제품 규제 평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ERP 기능까지 이게 연계되어 판매 오더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방지하실 수 있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매 오더의 경우입니다. 구매 오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매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자재에 대해서 수행한 규제 평가를 S4HANA 퍼체이스 오더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 오더 케이스와 같이 이슈가 발생할 때 이런 ERP 기능까지, 오브젝트 기능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매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리스크 방지를 하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물질량 추적 관리의 연계 모습입니다. S4HANA의 마스터 데이터인 자재, BOM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덕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의 Bill of Substance, BOS와 물질 정보 DB 데이터를 기반으로 S4HANA 코어 로지스틱스 영역, 생산, 구매, 판매에서 발생한 자재 이동량을 추출하여 발생한 물질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화평법이나 해외 수출권의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물질량 기반의 규제를 상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AP 안전환경 보건 솔루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세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 중 일부 기능들은 S4HANA의 설비 관리, HR 또는 구매 관리 영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어 영역은 아니지만 태그 관리 기능을 통해서 위치 정보, 안전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SAP MII와 같은 제조 생산 관리 솔루션과도 연계하여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이제 EHS로 받아오고 규제 준수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위반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알림을 줘서 작업 오더를 내리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안전환경 보건 솔루션의 이제 마스터 정보가 S4HANA 설비 관리 영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기술 오브젝트 연계를 통해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를 안전환경 보건 솔루션의 마스터 정보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비에 대한 펑셔널 로케이션, 위치 정보를 바로 임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펑셔널 로케이션 기준으로 관리되는 EH 솔루션의 기능 영역과 매핑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설비 관리 영역에서 추가 개발과 같은 노력과 공수를 들이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마스터 데이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S4HANA 설비 관리 관련 마스터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환경 보건의 사건 정보 등록 시 ERP의 설비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서 업무 처리하시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설비 관리 영역에서는 어떤 설비인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등록 시 설비 정보를 불러와서 우리 사업장에 어떤 설비에 어떤 위험이 발생했는지 손쉬운 보고가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사건 발생 건에 대해서 시설 유지 보수 같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S4하나 설비 관리 영역과 연계하여 작업 오더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 조치를 위해서 작업 오더를 내리고 그 작업한 결과를 기반으로 변화 관리라든지 꾸준한 개선 활동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워크플로우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부 공시 및 내부 감축 활동을 위해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관리하는 솔루션인 프로덕트 풋프린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제품 단위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이 배출량 정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 내는가, 여기에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SAP 풋프린트 이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 단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S4 하나의 마스터 및 비즈니스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 조달, 생산, 물류 사용 폐기와 같은 모든 기준 정보 또 트랜잭션 데이터를 추출하여 취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텐데요. 이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 ERP 시스템인 SAP S4 하나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탄소 발자국을 더 쉽고 간편하면서 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이제 S4 하나 구매 쪽 화면에 해당 자재의 탄소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이제 파이낸스 세션에서도 잠시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SAP에서는 꾸준히 주기적으로 이 로드맵을 통해 계속적으로 신규 릴리즈되는 버전의 이 제품 탄소 발자국이나 혹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물질 규제나 같은 ESG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S4 하나 클라우드 2202, 2208 버전에서도 구매, 생산과 같은 로지스틱스 영역 전반에 걸쳐서 ESG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SAP에서는 ESG 대응에 대한 여러 솔루션들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S4 하나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드리는데 혁신의 초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은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 각 솔루션들의 상세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혁신 방향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하반기에 2022 버전이 릴리즈 될 겁니다. 그 버전의 출시에 앞서서 그 변화에 앞서 현재 S4 하나 최종 릴리즈 버전인 2021 버전에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지니어링 투 오더 구성형 자재 판매 시나리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객이 선택한 옵션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정의된 사양값 외에도 고객이 요구하는 값을 입력하여 새로운 사양값의 구성형 자재를 생성하고 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투 오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나리오는 이 판매 키트 시나리오입니다. 고객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양값이 이 제품이나 반제품을 생산 조립하여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 옵션에 따라 구성형 자재와 반제품, 부품 등 하위 자재가 세트 형태로 납품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세트, 키트 형태의
주문을 좀 더 손쉽게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S4하나에서는 플렉서블 워크플로우가 전 영역에 걸쳐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영업관리 영역에서는 견적, 판매 오더, 대변 메모 요청, 임시 청구 문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 버전에서는 여기에 판매 계약에 대한 워크플로우와 무상 판매 오더 건, 그리고 차변 메모 요청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기능은 시작 조건을 통해서 결제 대상을 정의하고 단계별로 결제 차수 및 결제자, 그리고 결제 수행 여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생성된 판매 오더에 대해서 결제를 수행하는데 오더 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차 결제자까지 결제를 받도록 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제공드립니다. 구매 영역입니다. 구매 요청자가 보다 더 직관적으로 구매 요청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셀프 서비스 구매 요청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자재 마스터나 어떠한 텍스트 기반으로만 구매 요청을 생성을 했다면 이제 사용자는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처럼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고 조회하여서 보다 손쉽게 구매 요청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시는 카탈로그들은 S4하나 시스템에 내장된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외부의 어떠한 카탈로그를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매 요청을 구매 담당자의 개입 없이 직접 입고부터 송장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셀프 서비스 UI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요청의 후속 프로세스를 구매 요청 문서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과 같이 구매 요청 이후에 어떤 소싱 견적과 계약 단계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 요청 품목별로 첨부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내부, 외부, 사용 여부를 분류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 비즈니스 트렌드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구독, 조달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매 영역에서는 이 서비스 조달 프로세스를 보다도 고도화하기 위해서 S4하나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리바 네트워크, 필드 글래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객의 서비스 조달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나 설비 관리 또는 매뉴얼로 오더가 이제 발생될 건데요. S4하나에서 이 서비스 오더를 생성을 하고 그 해당 오더에 대해서 공급업체는 아리바를 통해 발주를 확인합니다. 공급업체가 컨펌하게 되면 컨펌 발주에 대해 필드 글라스의 후속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자동으로 생성되고 공급업체가 수행한 서비스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내역이 아리바를 거쳐서 S4하나까지 들어오고 이 송장과 대금 지급에 대한 처리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 연계 시나리오입니다. 네. S4하나에서는 재고 실사 프로세스를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츄에이션 핸들링과 RPA를 접목한 시나리오가 기존에 이미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21 버전에서는 재고 실사 결과를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피오리 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장 관리 업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고요. 만약에 자재 재고에 바코드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 앱의 스캔 기능을 통해서 대상 자재가 지정된 실사 문서를 찾는다거나 하여 좀 더 손쉽게 수량을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의 이 MRP 실행 결과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공급업체와 공유하고
그 해당 변경 사항을 어떻게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공급 업체와의 네트워크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 드립니다. 만약에 구매 오더의 수량이나 일정의 변경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업체와 그 내역을 공유하고요. 공급업체로부터 이 변경에 대한 사항이 수용 가능한지, 불가한지, 또는 납품 가능한 수량이나 일정을 조정하여 새로운 제안을 받아 확인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자재 수급에 대한 물량 확보나 결품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레딕티브 MRP, 예측형 MRP입니다. 이 기능은 2021 릴리즈에 추가된 기능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전략적 솔루션 영역으로 제공되던 부분들이 S/4HANA 코어 영역 안에서 기본으로 제공드릴 수 있는 기능으로 편입되었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납기 자재 수급이라든지 미래 생산 능력 캐파에 대한 어떠한 이슈 분석 같은 사전에 확인하고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이렇게 대상 범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자재 수급 관점과 캐파 과부하 시점으로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가 보인다면 기간별로 수요를 변경해 본다든지 특정 작업장별로 캐파가 모자라다면 작업장 운영 계획을 조정해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시켜 본 다음에 그 결과값을 확인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DMR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완제품 수요 계획의 작은 변동성이나 원자재 납기 일정의 작은 변동성이 BOM 레벨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점차 누적되어서 과다 발주나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불휘 효과를 보입니다. 이 디맨드 드리븐 방법론은 이러한 증폭 효과, 불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 차단벽으로 버퍼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버퍼를 디커플링 지점이라고 하는 전략적 지점에 배치를 하여서 물류와 공급망을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동성을 감소하도록 하는 방법론인데요. 그렇다면 BOM 레벨상 어느 지점에 버퍼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또 그 버퍼는 어느 정도의 재고 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이 복잡한 계산 절차뿐만 아니라 버퍼의 위치 또는 레벨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수요와 이 재고 현황에 맞춰 조정하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S/4HANA DDMRP에서는 이러한 5가지 빌딩 블럭 구성 요소에 매핑해서 버퍼 위치 결정, 버퍼 수준 계산, 버퍼 수준 조정, 보충 계획 및 실행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S/4HANA의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서 더 똑똑해진 시스템이 향후 변동 상황 예측까지 고려하고 미래 버퍼 레벨 제한까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S/4HANA 로지스틱스 영역 전반에 걸친 주요 혁신 방향 3가지와 최근 S/4HANA 기능 변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시간상 질문을 1개 정도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쭉 한번 이건 세션이 아닌 것 같은데 위쪽으로 일단 챗봇 기능에 대한 그 유료 서비스를 여쭤보신 게 몇 개 제일 많은데 저런 기능에 대한 것들은 저희 라이즈에 기본으로
그 제공되는 번들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약 금액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BTP 서비스에서 체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더 많은 그 부분은 추가 계약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시니까요. 저거는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된데 나머지 질문들은 올려주신 것들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별도의 회신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로지스틱스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ESG 솔루션의 상세 세션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지속 가능한 지능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SAP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얻어갈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